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월 26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진상을 은폐하고 전염병이 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일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난징시는 12월 18일부터 사망자 수가 피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1월 2일 1일 화장 건수가 761명을 기록, 12월 초에 비해 6에서 7배에 달했습니다. 80세 이상 사망자도 1월 4일 493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6배에 달했고 1월 4일 장례식장 업무량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8배 많았습니다. 이 세 건의 문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문서 마감일인 1월 11일까지 난징에서 화장된 사람의 수가 평년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네 번째 문서에 따르면 난징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 민정국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 신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데이터 기밀 유지 업무를 엄격히 이행, 관련 정보 데이터 양식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QQ, 위챗에서 직접 소통하지 말 것, 장례 종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안전교육 강화, 허가 없이 화장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주 거주 법학자 위안홍명은 지난 24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내부 소식통의 불안정한 통계를 인용, 코로나19로 지난달에 380만 명이 더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친구들의 말을 인용, 공산당 관리들이 식사를 같이 할 때 서슴없이 비난을 쏟아낸다며 특히 가족을 잃은 이들이 모두 욕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3년이 넘는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파괴했고 관료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안홍빙은 성급이와 관료들이 설 연휴에 급여를 얼마 받지 못했는데 현급은 더 심각하다며 현관리 60%는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을 강제로 사들여 재정 위기를 해결한다며 이로 인해 기층 관리들은 모두 드러놓은 꼴로 자포자기하고 행정에 태만하여 시진핑의 통치는 이미 위기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이 지난해 10월 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 정상에 오른 때를 생각하면 현재 중공이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국면으로의 전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24일 RFA의 논설위원 량징은 논평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이래 올해는 아마도 설날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해일 것이라며 지휘 고하,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올해 토끼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내 차례가 될지 아니면 가족의 차례가 될지, 경제적 재앙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닥칠지 중국 당국의 권력자와 사이버 수군을 포함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들은 역사상 여러 번의 세대 교체를 반복한 것처럼 이번 혼란에 모든 사람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국몽, 시진핑의 제왕몽에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몽까지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만년에 편안하게 누리려는 은퇴몽까지 모든 꿈이 이 토끼해의 파멸에 이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량징은 주장합니다. 위안홍빙은 공산당 정권이 오늘날처럼 위험한 적은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시진핑 측근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심의 각도에서 보면 당내외에서 그는 이미 외톨이가 되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만약 돌발 사건이 있어 시진핑 권력 중심점의 균형이 바뀐다면 이 누각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25일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중국과 중국 국영에너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영향에서 미국 전략 비축유를 보호하는 법안은 크루즈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달 하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원 표결 당시 민주당 하원 의원 113명이 찬성표를 던져 331대 97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폭스뉴스는 하원에서 가결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어느 정도 지지를 얻으면서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전략 석유를 비축하는 목적은 미국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중국도 이 부분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미국민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주유소 유가를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 사용을 2021년 11월 에너지부에 처음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바이든 대통령은 3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풀겠다고 발표했고 3월에는 유가 조절을 위해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의 결과로 현재 미국의 전략 석유 비축량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공이 통제하는 회사가 경매를 통해 지금까지 미국 석유 200만 배럴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의회는 중공이 통제하는 기업이 미국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모든 에너지 산업은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미국 전략 석유 비축분이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비책입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